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호흡은 사람이 하는 호흡하고 식물이 하는 호흡하고 동일한 거예요. 인간의 호흡이나 식물의 호흡이나 동일하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두면은 동물의 호흡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 과정을 한번 칠판에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광합성 과정이었어요. 우리 광합성 과정은 다시 한번 지우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이 뭐였냐면 우리가 광합성의 재료가 뭐였어요? 물과 이산화탄소였죠?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을 만들고 산소 기체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다. 바로 이 양분이라고 하는 이 포도당을 양분이거든요.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뭐였다? 바로 빛을 이용한 광합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 일어났어요? 엽록체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보게 되면요. 식물 세포를 한번 보게 되면 식물 세포에 여기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이 핵 옆에 이렇게 생긴 동전을 쌓아놓은 것처럼 생긴 엽록체가 존재하거든요. 이게 엽록체예요. 엽록체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지냐? 바로 광합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광합성을 하면 뭘 만든다고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CO2로 쓸게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가지고 해서 뭘 만든다고요? 바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을 만든다. 포도당과 그 다음에 산소기체를 만들어서 내보낸다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엽록체가 하는 일이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이걸 왜 만드냐? 우리가 밥 먹는 이유와 똑같다고요. 이걸 왜 만드냐면 이 세포에는요, 엽록체 말고도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공장이 하나 있어요. 바로 미토콘드리아거든. 미토콘드리아.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포도당 있잖아요. 이 포도당을 가지고 다시 분해를 해요. 포도당이 분해가 돼. 분해가 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 만들었던 물과 이산화탄소를 다시 재생산하면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호흡의 과정이에요. 예. 자, 위에 있는 요 과정이 바로 뭐의 과정이었어요? 광합성의 과정이었다면, 그렇다면 이 호흡은 뭐예요? 이 광합성 과정에 거꾸로 가는 과정이 바로 호흡이란 말이지. 거꾸로. 그래서 요 거꾸로 가는 과정, 광합성 과정에 거꾸로 가는 이 과정이 바로 뭐다? 호흡이다. 광합성할 때는 빛 에너지를 흡수했잖아요. 에너지를 뭐 했어요? 흡수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호흡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때 요거 하는 역할은 어디서 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한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모든 세포에 다 있어요. 자, 우리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단 말이에요. 표피세포에서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호흡은요, 모든 세포가 다 호흡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얘는 모든 세포는 호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광합성은 빛이 있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햇빛이나 이런 빛이 있어야지만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합성은 낮에만 가능했다면 호흡은 언제? 항상 낮이든 밤이든 항상 할 수 있는 게 바로 호흡이다라는 특징. 이거를 비교하면서 개념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거꾸로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양분을 뭐 한다? 분해한다. 그래서 뭘 얻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포도당과 만들어졌던 산소를 거꾸로 다시 이산화탄소와 물로 되돌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너무 신기하죠? 아까 햇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포도당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그러니까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바로 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하는 거죠.
이때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 뭡니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어디서? 바로 식물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는 모든 세포에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납니다. 광합성은. 네. 그래서 식물에 있는 어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모든 세포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일어난다. 모든 세포에서. 자, 이 둘의 관계를 이제 우리 광합성도 배웠고 호흡도 배웠으니까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표를 정리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쳐놓을까요? 자, 광합성은 먼저 장소를 볼게요.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세포의 어디?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호흡은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냐면 엽록체가 있는 세포라고 이야기해요. 호흡은요? 미토콘드리아에 있으니까 얘는 모든 세포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세포.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간은 광합성은 낮에만 일어날 수 있죠. 햇빛이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빛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밤이어도 빛이 있으면 돼요. 예.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 항상. 즉 시간으로 따지면 낮과 밤에도 항상 일어난다는 거. 자, 광합성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 이거를 외우지 마시고 광합성이 필요한 물질 생각해 보세요. 뿌리에서 물 흡수하죠. 그렇죠? 물.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뭘 흡수해요? 이산화탄소 흡수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호흡에 필요한 거니까 결국에는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포도당과 산소가 호흡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생성물질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광합성은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것이고 호흡은요, 이걸 통해서 거꾸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생산해낸다. 자, 이때 기체 출입을 볼게요. 결국에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뭘 만든다?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고 호흡은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데 광합성은요. 요 광합성은 빛에너지죠. 처음에 빛에너지를 갖다가 포도당으로 저장해. 이 포도당은 우리가 화학에너지라고 한다고 그랬죠. C6H12O6 분자식은 학교에 따라서 외우라는 사람도 있고 안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외우진 않아도 돼요. 근데 탄소, 산소, 수소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포도당으로 저장하고 있다는 거니까 화학에너지 저장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흡이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무슨 에너지를? 화학에너지 포도당을 이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또는 열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식물체에서 기체가 어떻게 출입하는가를 봤을 때 낮에는요 햇빛이 강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강하면 어쨌든 광합성이 이루어지겠죠. 광합성이 잘 이루어지겠죠. 광합성이 잘 이루어진다. 그럼 광합성이 필요한 기체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겠지. 식물체로. 그래서 뭘 내보내겠어요? 산소를 내보내겠죠. 이 중에서 일정 산소는 호흡에 사용이 돼요. 하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낮에는 뭐가? 광합성량이 훨씬 많죠. 뭐보다? 호흡량보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산소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자, 빛이 약할 때는 이제 광합성과 호흡량이 만약에 비슷하다라고 하면 광합성에서 나온 산소가 그대로 쓰여서 호흡에 사용이 되니까 이럴 때는 외관상의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밤이 되면은 중요한 건 밤이 되면은 햇빛이 없으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광합성 못하니까 뭐밖에 못해? 호흡밖에 못해. 호흡은 사람하고 똑같죠?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밤에는 확연하게 산소가 흡수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작용이 눈에 확 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잘 정리해 두기 바라요. 수고했습니다.